네, 정치파발마 두 분 소개합니다. 먼저 최진봉 선거공예대 교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최수영입니다. 네, 지금 뭐 강릉 산불이 너무 심각해가지고요. 네. 이거 좀 알아봐야 되는데 먼저 다행히 또 저 최수영 평론가가 또 고향이 네. 강릉이고요. 지금 불난 강릉 곳 고등학교도 졸업했다고 네, 네, 했죠. 네, 네. 강릉 지형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 잘 알죠. 같은데 네. 지금 소방청이 최고 수준 이제 대응 3단계를 내렸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보도 전문 채널이나 지상파에서도 특집 뉴스를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 현재 상황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이 상황이 정말 그 크게 지금 화재가 난 지역을 강릉에서 지역이 지금 보면은 그 동으로 치면은 한 2개, 3개 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경포동이 있고 네. 그 위에 난곡동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사천면이 있는데 네. 아직 사천면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 예. 경포 호수는 많은 분들이 이제 네, 알죠. 네. 경포 호수 주변이 한 피해 지역이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최초의 발화 지점이라는 그 위에 있는 난곡동이라는 난곡동이고 데고 예. 현재 오전 상황 그랬는데 네. 현재는 불이 더 위쪽으로 또 위쪽으로 올라가고 북상을 있는 하고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북상을 하고 있는 북상을 것이다. 하고 있어서 지금 한 4천까지는 못 간 것 같은데 예. 그 인근까지는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면적이 넓어져서 특히나 이제 제가 좀 우려하는 거는 그쪽이 다 해송이거든요. 소나무가 빽빽히 많아요. 바닷가 쪽 우리가 이제 경포 해수욕장 가면 해송 그 유명하죠. 군락지인데 다 위가 그래요. 위가 그랬는데 해송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송진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소나무가 아주 화재에 취약한 나무인데 이게 빽빽하게 지금 그쪽 위로 다 도열돼 있으니까 제가 그게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진화가 잘 안 된 상황에서 소나무가 지금 많으니까. 저 YTN에서도 화면이 나오는데 네. 온통 빨갛습니다. 어우, 불기둥하고요. 그다음에 그 경포 호수 주변에 키베이 리조트라고 있죠. 예. 저 호텔 호텔이 있잖아요. 있죠. 네. 여기 보니까 저 장면. 그렇죠. 이제, 예, 저 예. 호텔 옆으로 빨간 불기둥에 솟고 있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다행히 호텔 쪽으로는 안 오고 예. 그 위쪽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사천면 다음에 주문진 읍인데 네. 그 위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저 그 호텔이 있는 쪽이 바로 이제 그 경포호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지금 자막으로 보니까 경포대 인근 호텔 4군데가 일단 피해를 피해야죠. 입어가지고 예, 바로. 700명의 투숙객들이 대피했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불이 난 원인은 전봇대가 어떻게 넘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전봇대가 넘어지면서 불씨가 소나무에 튀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발화가 됐다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정확한 지점이 발화 지점이 이제 난곡동이라는 난곡동이라는 데죠. 데인데 그 난곡동이라는 데가 이제 샌드파인 골프장이라는 그렇죠. 데가 그러니까 있다면서요? 경포 호수에서 시내 방향 쪽으로 있는 동이 그 이제 바로 난곡동인데 예. 그 인근 골프장이 있죠. 그래서 그 예. 주변에 이제 펜션 단지가 있는 거고 많아요. 일가도 급습을 했다는 거고요. 네네. 하마가. 그리고 이제 경포수 주변에 이제 문화재가 많은 거예요. 많죠. 경포대도 있고. 그다음에 그 선교장, 선교장이라는 그다음에 데도 인근에 또 있고. 오죽헌도 있어요. 예. 오죽헌이라는 데도 있고. 자. 이미 방해정이라는 도 유형 문화재는 탔더라고요. 거기는 저도 사진을 아까 예, 봤습니다. 방해정은 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대피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거기 지금 아이스 아레나라고 이제 빙상 경기장 쪽에 그 거대한 이제 그 돔이 있으니까 그때 글로 거기가 2018 평창 올림픽 빙상 종목이 열렸던 데죠. 예, 그래서 거기 그쪽으로 가 있는데요.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강원도에 있었던 4개의 대형 산불이 전부 4월에 났습니다. 이게 99년 4월 고성 주광면 산불도 23일, 2000년 산불도 4월 7일, 예. 그 낙산사를 소실시켰던 2005년 산불도 4월 4일, 2019년 고성과 속초를 태웠던 것도 4월 4일, 예. 오늘은 4월 11일. 그러니까 4월이 정말 이게 지형상 계절풍이 불 때라서 예. 정말 이게 위험한 때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예. 양간지풍 뭐 이런 그 그게 바람도 이중환의 택리지에 나오는 구절인데 예. 통고지설 양강지푼 일구진안설 이렇게 예. 대목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나저나 최승 평론가님 고향이 이제 강릉인데 네. 뭐 어르신 어머님 예, 있을 거 아니에요. 계십니다. 계시는데 아침에 통화를 했거든요. 예. 그 화재 발화 지점에서 직선거리 3km입니다. 근데 북쪽이 아니라 남쪽이어서 남쪽이어서 어머님 산불은 다 그러니까 시커먼 연기는 뒤덮고 있는데 예. 그 집 쪽은 안전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까만 연기가 뒤덮고 있는 장면은 보고 계시죠. 바로 문 열면 보이니까. 조금 전에 아까 저 인터뷰에 전화 연결했던 홍재희 청취자께서는 집을 12시쯤 나왔는데 한옥으로 된 네. 경포대 주변의 네. 집인데 그 아이스 아레나로 대피해 있는 상태에서 그 본인의 집이 불에 타는 걸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이해가 돼. 그게 목조 주택이기 때문에 뭐 금방 타는 거죠. 그러니까 고압으로 물을 뿌려도 금방 안 되죠. 말라버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 하도 세고 콘크리트도 아니고 목조니까 더 하죠. 알겠습니다. 모쪼록 하여튼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라고요. 자,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또 들어오는 소식 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 파발만인데요. 이 얘기 이제 두 번째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도감청 의혹 파면 이제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데 최진문 교수님, 네. 오늘 오전에 김태호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 정보기관에 도감청 정황이 담긴 문건이 위조가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오늘 이제 미국으로 떠났거든요. 왜냐하면 보름 뒤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26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제 조율을 위해서 떠났는데 그러면서 출국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오늘 아침에 양국 국방부 장관이 통화를 했고 양국 견해가 일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종석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대화를 했고 통화 내용 자체가 이 내용이 상당부 위조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뭐 통신사의 보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보도에 네. 보면 해당 문건에 대해서 미 국방부는 유출된 정보는 대부분 진본 내용이 맞다고 언론에 설명한 상황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말이 틀리잖아요, 지금. 왜 다른 거죠? 아니, 미 국방부에서 이 언론의 보도가 맞다면 미 국방부는 이미 유출된 내용이 진본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작됐다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 우리 모르겠어요. 김태호 차장은 위조가 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미국은 있어요. 진본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누구 말이 맞겠습니까? 미국 말이 맞겠죠, 그러면. 그리고 이 언론 내용이 사실은 국방부가 그렇게 확인을 해줬다고 하면 이 진본 내용이 맞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굳이 왜 이걸 진본이 아니라고 위조됐다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과연 도감청 됐다는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지금 우리 대통령실 입장은 도청 감청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김태호 차장이 얘기한 것과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당 부분 위조된 거고 그다음에 양국 견해가 일치한다. 뭐 이 정도가 지금 나왔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 문서를 얘기하는 거고 위조됐다는 거. 도청 감청 그 자체 팩트에 대해서는 팩트에 대해서는 그 이종 바로 그만둔 김성한 안보실장하고 확인해 봤는데 네. 그런 취지 얘기를 하는 건 없다라는 식의 또 반응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대목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최진문 교수님?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청 여부에 대해서는 뭐라고 지금 입장 밝힌 건 하나도 없어요. 없죠. 그리고 법무부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만 있어요. 나왔죠. 법무부가 조사를 하고 있고 다만 우리는 얘기 들어보니까 김성한 전 실장이 우리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니까 그런 취지의 뭐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의 반응을 했다 뭐 이렇게 전언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확인 저는 어려울 거라 보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확인해 줄 수 있는 건 미국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실 중 하나 안타까운 거는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그 대통령실의 말과 김태호 차장의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김태호 차장이 지금 한미 정상회담 조율하기 위해서 출국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최소한 저는 미국 정부를 조금 말하자면 어쨌든 이건 미국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위조됐든 뭐 위조가 되지 않았든 일부는 그러니까 이게 상당 부분이 위조됐다는 것을 일부는 맞다는 얘기잖아요. 상당 부분이 위조되면 일부는 맞다는 건데 자 그러면 이걸 저는 전략적 좀 레버리지 좀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미국 정부 엄중 항의하고 신상 파악을 하겠다. 그리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뭐 어떤 것을 받아내겠다. 뭐 이렇게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출국하는 장면에서 딱 부인을 해버리니까 그다음에 가서는 우리가 양국 견해가 일치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할 거 아닙니까 가서 그렇다면 저는 이게 과연 뭐 전략적으로나 뭐나 이게 이렇게 빨리 우리가 이 사안을 정리하는 게 맞는지 많은 국민들이 좀 의문이 그 있어요. 뉴욕 타임스에서 보도한 그 빽빽하게 영어로 써져 있는 부분 도감청된 부분 김성한 전 실장하고 네. 이문희 외교 전 비서관이 나눴던 이야기들 그런 게 있잖아요. 네, 33만 발이 어떻고 네. 뭐 그런데 지금 위조됐다는 그 내용은 뭐가 위조됐다고 얘기하라고? 그게 이제 그것도 그러니까 상당 부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만 있는 거고 어느 그러니까. 부분이라고 적시하거나 명시된 건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이런 태도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위조됐단 말도 없고 그냥 상당 부분 위조됐다. 그 상당이라는 게 대체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청을 당한 쪽에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위조됐다고 우리가 먼저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미국이 지금 위조됐다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미국은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뉴스식 기사에 따르면
국방부는 인정했다고 그러고 원부 진본이 맞다고 인정을 했고 법무부가 조사하고 있어요. 미국은 공식 입장도 내고 있지도 않아요. 지금 조사 결과를 나중에 밝히겠죠. 왜 우리가 나서가지고 위조했다고 얘기를 하냐고. 이게 말이 됩니까 대체? 그래서 제가 아쉬운 점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협상의 지렛대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양국 견해가 일치한다고 선을 그어버리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미국 쪽에다가 어떻게 좀 진상조사를 하려거나 아니면 재발 방지를 뭐 한다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우리의 입장을 밝혀달라거나 우리 국민 정서를 핑계로 대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건 아니겠어요? 협상의 지렛대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네. 어떤 구체적으로 좀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 정부와 사전 조율하러 가는 건 아닙니까? 정상회담 의제를. 그렇다면은 이건 정상회담 의제로 하지 않아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실익적으로 얻어낼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 정도는 밝히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 우리 국민 감정이 매우 안 좋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이건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을 거란 얘기죠. 그거를 좀 말하자면 오늘 선을 그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 카드는 활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니네가 우리 대통령실 도청한 거 맞지? 이런 식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위조가 된 게 아니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그런 지렛대를 쓸 수가 없게 됐다. 그게 좀 지금 아쉽다는 점은. 김태호 차장이 지금 오늘 미국 갔는데 가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아쉽다 그래서 예. 근데 이 김태호 1차장이 미국 측의 도감청 사건과 관련해서 기자들하고 아까 기사 보니까 어떤 것도 미국한테 전달할 계획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 김태호 1차장의 계획에 이런 계획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 교수님?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김태호 1차장이 저렇게 얘기하는 게 왜 그러면 아무것도 전달 계획이 없냐 그랬더니 위조됐기 때문이래요. 위조됐다고 미국이 밝힌 적이 없다니까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그럼 우리가 왜 위조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체. 아니 피해를 당한 쪽에서 가해자는 가만히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위조됐어요. 난 더 이상 항의 안 할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예전에 한일 정상회담의 징용 피해자 문제하고 거의 비슷해요 지금. 아니 일본한테 항의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일본을 앞서서 우리가 해결할 테니까 일본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해결해 줄게요. 이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지금? 아니 이렇게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실 NSC를 그것도 도청을 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게 나온 것만 이거지. 이게 아니고 만약에 진짜 도청을 계속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고 나서 대통령실 옮긴 다음에 계속 도청이 된 거 아닙니까? 거기서 중요한 외교 안보적 문제를 논의하고 북한 관련된 문제 논의했던 거 다 도청이 됐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 안보가 뚫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항의를 안 해요? 앵커님 뭐 그러지 마시고 아, 예. 저한테도 알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제가 뭐 하나 누구한테 하니까. 그래야 그러면 이제 제가 답변을 할게요. 지금 흥분하셨으니까. 근데 제가 좀 하나 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지난번 메르켈 총리가 오바마 대통령한테 그때도 독일 감청 의혹이 있었을 때 항의했어요. 항의해가지고 2013년이라는 그렇죠. 그때죠. 그러니까 항의해가지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냈어요. 그 외에 뭐 결국 미국이 또 한 것 같은데 뭐 저도 뭐 추론이지만 한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그렇게라도 저는 좀 우리가 받아낸 다음에 뭔가 이렇게 갔어야 하는 건데 네. 정상회담이 물론 2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급한 마음 제가 100%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우리가 조속하게 이렇게 선을 그어버린 건 조금 전략적으로도 좀 아쉽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심성이 착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정말 저도 모르겠어요. 뭐 국방장관끼리 오늘 아침에 어떻게 통화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대통령실 말을 100% 믿는다면은 저는 이런 거죠. 미국 정부가 동맹의 근간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 저는 그 미국 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좀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속히 정리해 주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게 온당한 건지 저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뭘 몰라요. 온당하지 않은 거죠. 아니 최수영 평론가 이게 온당한 거예요? 아니 우리 주권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주권이 없는 겁니까? 미국에 무슨 미국보다 우리가 못났어요? 뭐 왜 이러는 거예요 대체? 지금 상황이 보면 말이죠. 이 어제 뉴스를 통해서 나왔던 그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네. 우크라이나의 뭐 포탄 얘기 나올 때 33만 그게 보면은 뭐 이 주간 리포트도 아니고 일일 보고서더라고요. 일일 보고서. 예. 그렇다면 그게 전제로 한다면 매일같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미국 쪽에서 정보기관에서. 그렇다면 우리 안보가 뻥 뚫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안 되죠. 제발 이거는요. 진상 파악해서 우리한테 다 알려주라. 뭐가 문제고 얼마나 했는지 아니 누가 우리 했는지. 5천만 국민의 생명이 달린 당연하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우방이라며요. 혈맹이라며요. 어떻게 이렇게 신뢰를 깨트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대통령실 태도에 대해서 이제 계속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이런 태도가 너무 아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위조했다고 얘기를 해버리고 우리가 알아서 묻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김태호 1차장 의제 얘기하러 가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얘기 아예 꺼내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아니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자괴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도 대통령실에서는
이 대통령실 보안 비판을 민주당을 향해서 외교 자해행위다 이러면서 강하게 얘기를 한단 글쎄 뭐 말이에요. 자해행위는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비판을 야당은 당연히 해야죠. 그렇다면 야당의 비판을 약간 국민 여론으로 치환해 가지고 우리가 좀 활용할 필요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전 야당도 물론 비판하지만 전 야당도 한 발쯤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자 그렇다면 이게 과거 때도 이렇게 미국이 도감청 했을 거로 전 추론됩니다. 그러면은 청와대 벙커는 정말 안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미국 쪽이 요구하고 정부 측이 요구하는 건 정부 쪽에다 강력히 얘기하더라도 예산을 우리가 얼마든 책정해 줄 테니까 이 대통령실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정말 우리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겠다. 좀 이렇게 좀 대승적인 메시지도 좀 냈으면 좋겠어요. 왜냐 네.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 같으니까 미국 보고 하지 말라고 하면 뭐 미국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네. 전제가 있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 대통령실이. 이게 문제가 있었다. 우리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고 도청이 저도 이루어졌으니까. 아쉽다고 좀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쉬움을 넘어서서 인정을 해야 돼요.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것도 논란이 되니까 청와대 대통령실 옮겨가지고 국방부 가면서 너무 졸속으로 한 거 아니냐. 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전례가 도청당했던 것이 그 역사적인 게 이제 1976년에 박동선 게이트라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지금 청와대를 도청해가지고 이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박동선 게이트가 이제 터지게 된 것인데, 자, 이 두 분이 이번 논란이 정상회담 이번 4월 26일 날 한미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짧게 한번 최수영 평론가부터. 저는 어쨌든 악재죠. 악재이기 때문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성과를 얻어오더라도 이 문제 때문에 이른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른바 웩도덕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순방 성과가 좀 묻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약간 우려감은 있어요. 웩도덕 다시 좀 설명 좀 웩도덕 해주세요.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예.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됐다는 얘기죠. 네. 정말 중요한 정상회담은 안 알려지고 이 부분만 했니 안 했니 가지고 또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그게 좀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4월 26일 이제 한미 정상회담인데 정상회담 가기 지금 딱 2주 남았어요. 2주 예. 전인데도 벌써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것은 뭐 웩도덕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그게 좀 우려가 있다는 우려스럽다는 거고. 거죠. 예. 최진봉 교수님. 네, 뭐 저도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결국은 미국 가서 어떤 뭐 미국은 좋아하겠죠.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웃는 얼굴로 아무런 문제 제기도 안 하고 재발 방지 대책 얘기해도 요구도 안 하고 이러면서 그냥 사진 찍고 뭐 음식 먹고 회담하고 이러면 좋아할 수 있겠죠. 미국은 우리 국민들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진짜로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존심 상해요. 저도 미국에 13년 살았지만 미국보다 저는 대한민국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미국이 이따위로 이런 행동을 하면 되겠습니까 대체? 아니 우방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했으면 거기에 맞는 그런 반응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해서 돌아온다 한들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것도 좀 생각하고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국민한테는 의지가 하나 딱 생겼어요. 이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해결하고 올 것이냐. 그러니까 미국 가서 제가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순방 성과보다도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냐 안 했냐 이걸 가지고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좀 안타깝다는 거죠. 최진봉 교수님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교수도 했죠, 제가. 13년이나 계셨구나. 예. 그래도 저는 미국의 이런 태도는 알겠습니다.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해병대 군기답습니다. 그렇죠. 자, 요거 하나만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외교부에서 오늘 일본 대사관 네, 네. 총사를 초치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일본이 이제 외교 청사라고 4월에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이제 2월 달에 독도 문제 다케시마의 날이 있고 3월 달에는 교육 검정 교과서 있고 4월 달에는 이제 외교 청사하는데 여기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니까 우리 초치를 한 거죠. 불러서 이제 엄중히 항의하는 이제 과정인데요. 저는 일본이 캘린더 정치를 하거든요. 2월, 3월, 4월 계속 나가면서 국제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 한국을 도발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잘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시끄럽게 대응하면은 국제적인 논란이 되니까 정말 엄중히 항의하되 따갑게 지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얘기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 뉴스 특보 보니까 워낙 강릉 지방에 강풍이 불어가지고요. 초대형 산불 진압 헬기마저도 철수를 시켰답니다. 전에 뜰 수가 없으니까 정말 걱정입니다. 자, 오늘 정치 파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수영 평론가, 최진봉 교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이나 Don't forget to remember.